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할 건데 오늘의 주제는 인도에서 벌이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요 뭐였냐고요? 낯선 풍경 속으로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 의상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좀 일어나 볼까요? 자,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무릎까지 오는 기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진 않네. 밑에는 바지입니다. 바지 이렇게 펄렁펄렁한 바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목도리를 많이 두르고 다녀요. 아니 더운 지방에 웬 목도리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곳은 좀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터번 쓴 사람도 많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고 다니죠.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근데 난 더워서 아무리 뜨거워도 그냥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목도리는 늘 그분들이 그 하는 그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먼저의 그 사리를 제가 긴 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넓고 더 길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치마를 이렇게 만듭니다. 얘네들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가슴을 가려요. 이렇게 올리는 거. 가슴을 가리고 이게 굉장히 더 넓죠.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또 한 바퀴 돌려서 목도리를 하고 하면 끝나. 이게 이제 짧으니까 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목도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그럼 이제 가슴은 이제 이 천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가리지만 이제 이 배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여기 이렇게 가슴에 요만큼 되는 이제 브레이저가 비슷한 티 같은 걸 입어요. 요만큼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배 이런 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그거는 이제 입어볼 생각 못 하고 요 펀자비 드레스 요거는 이제 가볍게 사서 이렇게 입습니다. 여기 터졌죠? 그러니까 이게 한 무릎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같아요. 밑에는 이제 펄렁펄렁한 바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길어서 좀 갖고 와서 좀 쑥떡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녀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잘 보셨죠? 자, 그러면 이거 뭐지? 하여튼 뭐 큰 쪽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응? 장면 2라고 그랬는데 왜 안 나와? 김성원 선생님! 그쵸, 예.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네킹 입고 있는 펀자비 드레스인데요. 자, 요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날 인도의 수도 델리 관광에 나섰습니다. 주요 운송수단은 릭샤예요. 릭샤는 인도 특유의 탈 것인데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좌석을 매달아서 여기 이제 릭샤 왈라고 왈라는 이제 운전사라는 뜻입니다. 릭샤 왈라고 뒤에 이제 승객이 있죠.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 운송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용달차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개조를 해갖고 뭐 이렇게 지붕도 씌우고 뒤에 이거 뒤에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오토릭샤입니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개조를 해갖고 뒤에 이제 좌석이 이렇게 있고, 근데 요건 좀 더 싸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가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자 이게 이게 이제 오토릭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요거 이제 운전사고 뒤에 이제 승객이에요. 릭샤왈라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사이클 릭샤고
사이클 릭샤고 뒤에 이게 이제 오토 릭샤입니다. 오토 릭샤는 이제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옛날 우리 용달차처럼 이렇게 개조를 해갖고 앞에 이제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좌석 지붕까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더 비싼 이제 탈 거죠.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탈 것이었고요. 택시는 좀 많이 비싸고 또 바가지 요금도 무섭고 이래서 좀 저렴한 걸로 저는 이제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주요 탈 것이 이제 되고요. 멀리 가는 건 당연히 이제 택시를 타겠죠. 버스나. 네, 이제 요거는 그렇고요. 네, 인도에서는 사실 매번 흥정을 해야 됩니다. 릭샤도 그렇지만 원래 인도인들은요. 뭐 좀 관광객을 좀 봉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바가지 씌워야지 이런 생각을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거짓뿐만 아니라 동네 꼬마들까지도 뭐 동전 달라고 쫓아다니고 하여튼 성가셔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 릭샤꾼들이나 이 장사꾼들은 무조건 한 바가지를 씌웁니다. 두세 배? 뭐 10배? 이렇게 바가지 씌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가지 쓰기 싫죠. 아무리 물가 싼 나라라도. 그래서 이제 릭샤 탈 때 야 뭐 얼마야? How much? 이렇게 물으면 이제 100루피 이렇게 의뢰인 불러요. 우리한테는 이제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안 돼. 막 그럼 릭샤 올라 70루피 뭐 50루피 노 결국 이제 30루피 정도 타게 됩니다. 30루피는 한 1,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본 현지인들보다는 굉장히 그 비싼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이 차이지잖아.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계속 노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30루피로 흥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 마음먹기 달린 거 아닙니까? 뭐 인도에서 흥정은 사실 생존 경쟁이 아니라 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과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그들하고 또 덜 주는 나와 벌이는 사실 게임이죠. 뭐 그런 걸 갖고 그 사람들은 생존 경쟁이라고요? 물론 생존 경쟁 하지만 너무 바가지 쓰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이 인도의 그 열악한 더위와 열악한 환경 이런 건 역시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디까지나 방관자고 이곳을 떠나면 나는 너무 좋은 한국으로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이건 이런 열악한 환경은 내 게 아니야 결코. 나는 이제 여기서 구경만 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은 뭐 사실 반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처음 간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근데 요금은요 1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막 100루피씩 달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건 뭐 애누리고 뭐가 없죠. 근데 학생은 또 1루피예요. 응? 100루피와 1루피의 차이를 보세요. 그러면 얼마인가? 100배 차이잖아요. 그럼 1루피면은 우리나라 30원인가? 30원과 3,000원 차이죠? 네, 3점과 30원 차인데 난 집에 근데 학생은 또 1루피라니까 나 학생증 있는데 지금 억울해요. 그때 그 다른 일행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언니 여기 뭐 이 사람들 뭐 한국말 알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밀어. 운전면허증도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민등록이 없고 운전면허증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쓱 내밀었어. 그때 이제 박물관 직원이 딱 보니까 그때 내 게 아니고 그 여자 친구의 자기는 이제 주민등록증으로 들어가고 나를 운전면허증을 내주더라고요. 나는 이제 한국 신분증을 안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딱 내밀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봤다가 면허증 봤다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 보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인종이 다르면요. 사실 구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니들이 뭐 구별하겠어 이렇게 여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태연하게 있었더니 들어가라고 입장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1루피 30원에 들어가 이 비싼 데를 요금이 150루피 4,1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이건 나도 아니고 그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친구는 20대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니들이 뭐 한국말을 아니? 메롱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이제 기원전 유물들과 여러 가지 신상들이 많았는데 놀라운 건 그 정교한 돌 조각상이었어요. 아주 거대한 조각상이라도 오색 구김까지도 조탁해낸 그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화면이 아쉽습니다. 이거 그때 내가 왜 사진 찍은 거를 많이 분실해가지고 지금 이건 어디서 좀 다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 돌 조각상, 요거는 지금 이거 이제 여인상 카즈라오에 있는 여인상이고요. 이건 아마 시바신의 상입니다. 네, 너무 작아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이런 그 조각상을 보면서 문득 쓴 생각이 그 일본의 그 철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쓴 공예문화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야나기 무네요시가 그 공예문화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막 극찬하고 있는 막 유럽의 그 막 귀족들의 무슨 장신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귀족들이 사용하던 식기라든지 막 이런 걸 굉장히 경탄을 하잖아요. 막 아름답다고. 근데 이거는 자기의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심스럽게 그 신경을 쓰는 기교이며 그 형태, 조탁, 그 문양은 병적일 만큼 섬세해서 장식품에 가까우며 그것은 바로 노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노예들이 그 노동하듯이 그런 공예품들을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각상들도 노동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신의 나라 인디아에서 이 신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각종 신들이 많습니다. 뭐 힌두교의 신만 해도 막 수십 가지가 되고 그런데 이 신상들을 조각한 석공들은 이 신에 대한 경배와 헌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교한 조각품을 남기지 않았을까? 아니 신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야말로 무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모르는 석공이 조각을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그는 자신을 잊습니다. 자신과 일이 하나가 됩니다. 묵묵히 일하는 손. 그것은 신에 대한 경배의 마음과 더불어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정교하게 조각해낸 손끝 하나로 자신을 잊고 아마도 그가 바라던 신성에 이르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간 것은 시크교도의 절이었습니다. 시크교도의 절이었는데요. 이 시크교도는 이제 인도의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펀잡 지방의 이게 나오지? 이겁니다. 이 실내를 찍었는데요. 펀잡 지방에 구루 나나크라는 사람이 이제 교조가 되는 절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카스트라는 제도를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6가지 계급이 있어. 맨 마지막 천민 계급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지경인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펀잡 지방 이 북부인데 이 북부에서 이제 원래 그 인도에는 드라비다족이 원주민이고 북부에서 이제 넘어온 아리안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 펀잡 지방 사람들이 아리안들이 많아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의 피부가 좀 힙니다. 희고 이제 굉장히 육식해서 체격도 좋고 흡사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남자들 있잖아요. 막 덥석불이 수염을 하고 막 이렇게 건장하고 이런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일단 이 사람들 이제 백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체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비즈니스, 교통, 군 관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다 그래요. 특징은 이제 수염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막 덥석부리 수염 있고 터번을 쓰고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죠. 그래서 시크릿은 양말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양말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에는 이제 그 사제
그인 듯한 사람이 사제인 듯한 사람이 이제 무슨 털이 무슨 저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사제인데요. 무슨 먼지 털이 같은 걸로 이렇게 휘휘가 앞에 이렇게 내줬더라고요.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 악공들이 여기 악공들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무슨 이상한 노래에 목젖을 좀 잡아 끄는 듯한 이상한 특이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구경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도 역시 나를 구경했어요. 왜냐면 동양인 여자 굉장히 이방인이죠. 그리고 주변에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날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서로 구경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또 뭐 그 예식인지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서 이제 같이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돈을 또 한 뭐 몇 루피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것은 이제 뿌라나킬라라는 성이었어요. 뿌라나킬라라는 성이었습니다. 이게 뿌라나킬라라는 성이에요. 거대한 돌 성벽 그리고 옛 모습을 잃어버린 궁전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낡고 허름한 성벽이었지만 그 의원이 서서 그 옛 영화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죠. 우리 이제 더위를 피해서 나무꾼들이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이제 저기가 와요. 개가 한 마리 와요. 근데 사실 힌두교와 불교는 전생을 되게 강조하거든. 전생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문득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개는 전생에 뭐였을까? 너는 여기 이 성을 지키던 수문장이었니? 아니면 옛날에도 이 성을 어슬렁거리던 개였니? 또 나의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 역시 뭐 아무리 전생을 한다 해도 옛 영화는 사라지고 뭐 이 궁에서 호령하던 사자한 황제나 그를 따르는 그 왕비 뭐 수많은 궁녀들 모두 이 세상엔 없죠. 그럼 무엇으로 환생했단 말인가? 또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온도가 굉장히 하니까 굉장히 땀이 많이 흐르죠. 엄청 덥습니다. 40도가 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을 마셨어요. 막 애들도 허덕이고 나도 허덕허덕 하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은 이게 덥고 어떤 때는 또 습할 때도 있어요. 비가 좀 오면 굉장히 습하고 이제 이 더위 때문에 되게 음식들이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아마 60, 70년대인가 그때쯤에 알랑미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쪽에서 왔다 그래서 안남미인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알랑미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알랑미라는 밥을 우리 이제 사서 먹었어요. 수입을 했던지 뭐 하여튼 원조로 받았던지 먹었는데 막 찰기라고 전혀 없고 그냥 밥이 푸실푸실합니다. 근데 이 푸실푸실한 쌀을 이 사람들은 또 쪄요. 왜냐면 이제 덜 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짜 바람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밥알이에요. 맛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먹기 수도 없고 뭐 다른 것들 다 뭐 누렇게 튀기고 뭐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있지가 않아서 그냥 굽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먹고 도마돌 좀 사 먹고 뭐 과일 좀 먹고 그리고 이제 계속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한 큰 2리터 병을 한 2병도 더 마셨어요. 그러니까 한 5리터쯤 마셨는데 소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하루 종일. 그 물 다 어디로 갔냐고요? 땀으로 나오죠. 땀으로 나옵니다. 땀으로 다 흘려요. 소변은 안 봅니다. 땀으로 다 흘리는데 또 이게 희한한 게 우리 같으면 막 땀을 줄줄 흘려야 되는데 건조하니까 땀이 나오자마자 그냥 증발해버려요. 증발해버리니까 흐르는 땀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고 그래서 다니다가 갑자기 눈이 막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따가워 뭐가 들어갔나 보니까 얘가 이제 땀은 많이 났는데 물기를 증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송기가 나왔고 그 송기가 보니까 얼굴이 버석버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기가 이제 눈에 들어가가지고 막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패키지형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패키지형에 뭐 시원한 에어컨 있는 데서 먹고 뭐
뭐 잠깐 다니고 그다음에 이 인도는 덥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에 12월 달에 이제 성수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다 관광을 가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못 하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 이런 더위는 정말 정말 처음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 관광 끝내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길을 알고 낯선 곳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인 바자르 안에 그 디센트 호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아유 이거는 뭐 무슨 난장판이에요. 막 자동차 소리, 릭타 소리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보십시오. 난리가 났는데 이거 물통 여기다 달아매고 이 물통을 이렇게 달아매고 다녀요. 목마르니까 항상 물을 마셔야 되고요. 합니다. 그래서 막 빵빵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행길을 건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지금 여기 자동차는 잘 안 보이는데 사람하고 자동차가 막 엉켜 다니는데 뭐 소리는 시끄러운데 그냥 뭐 신호등도 잘 없고 신호등 있어도 그 신호등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우 이거 건너다 이거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뭐 릭샤라도 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서로 손을 꼭꼭 잡으면서 간신히 건넜죠. 먼지와 매연요? 당연 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그 먼지와 매연요. 뭐 여기 미세먼지가 해서 뿌옇다. 이건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앞에가 뭐 약간 안 깎인 것처럼 막 뿌옇죠. 그래서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지저분한 거리를 아이고 코도 막고 입도 막고 이렇게 걷는데 참 희한한 광경이 있어요. 무슨 광경이냐면 남자들이 이제 공중변소인데 길거리에 그냥 버젓이 있더라고요. 그냥 다니는 대로변에 버젓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쭉 서서 오줌을 넣어요. 근데 이 오줌이 뭐 물 내려가는 수세식도 아니고 그냥 누면은 밑에 그냥 이렇게 핫소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 40도 넘는 더위에 그 냄새와 뭐 아유 막 정말 코를 움켜쥐고 이제 해서 그냥 견신이 지나가는데 소변을 보던 사내가 이제 우리 이렇게 돌아보더니 우리 보고 웃더라고요. 왜 웃었는지 하여튼 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됐어요. 근데 뭐 이거 여행에서는 현지 음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건방진 생각이 정말 사치였다는 것을 깨달은 건 하루도 안 지났죠. 하루도 안 지난 시간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골든 카페로 갔습니다. 한국 그 인도인이 한다는 그 한국 식당 골든 카페로 갔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시키고 이제 앉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식사가 아마 3,500원이나 뭐 이랬을 것 같습니다. 3,000원, 4,000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 뭐 골든 카페 식사도 뭐 거의 3,000원 돈 해요. 근데 김치찌개 시켰더니 이제 우리나라 배추가 없으니까 이제 양배추 같은 걸로 뭐 당근 같은 거 썰어놓고 해서 김치라고 담궈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국을 끓였어요. 찌개를 끓였는데 찌개가 아니라 국이에요. 멀게고 김치 건져기면 안 되는데 그 부슬부슬한 그 알랑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알랑미 그거 딱 2개 줘요. 그러고서 그렇게 받아요. 정말 바가지죠. 그나마도 이제 그 김치볶음밥은 또 더 김치볶음밥 뭐 신라면도 있어요. 신라면도 거의 뭐 한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2,500원 정도 받아요. 그때 신라면이 뭐 500원인가 뭐 그럴 때니까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죠. 하여튼 그런 멀건 김치찌개 아닌 김치국에 그냥 뭐 먹었지만 뭐 배고파서 어쩔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나마도 굉장히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호텔로 돌아왔죠. 이제 먹고 이제 아유 피곤하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물려고 화장실 들어갔더니 그 헤어젤을 쳐바르는 것처럼 뻣뻣해요. 먼지죠. 먼지하고 뭐 땀하고 범벅이 돼갖고 완전 그 헤어젤을 쳐바른 것처럼 여기 박물관 사진 인도 저기 사진이 나오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속에서 이 뿌연 먼지 속에서 다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밥 먹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털털 돌아가는 선풍기 밑에서
우리는 세상 모르고 잠에 고달아 떠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편 인도에서 벌이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방송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만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예, 다음을 또 기대해 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